귀신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사람들의 착각이나 상상에서 만들어진 허구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실화라고 하는 귀신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공통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환경이었다. 어둡고 음산한 곳에서 겪었던 이야기거나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이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폐가 그리고 누군가 죽었던 장소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문이었다. 누군가에게서 관련 정보를 듣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그 정보로 인해 경험한 이들은 이미 인지하여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조심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증거가 없었다. 그 어떤 내용도 증거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의 사진이거나 조작된 사진이나 연출된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심령 사진과 영상을 보면 조작이나 연출 및 합성된 것이 대부분이라 심령사진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곳까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귀신이 정말 존재할까에 의문이 들었던 대학생 시절에 가짜 심령현상을 찾아다니는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었을 때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고로 나는 이 일을 겪고 난 후부터는 귀신이 아닌 사람에게는 사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2001년 9월 가을 아침 강의를 듣고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홍대 휴게관에 있는 카페에서 차가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다음 강의를 이동하기 위해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의 비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텔레비전 앞에 서 있었다. 텔레비전 안에는 여객기가 건물과 충돌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아래로 한국인 사망자의 신원 정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던 어떤 또래 여자가 갑자기 기절하듯 쓰러졌다. 잠시 후 주위에 그 여자의 친구로 보이는 애들이 쓰러진 그 아이를 들어서 내가 있던 카페로 들어와서는 긴 소파로 여자를 눕히며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여자가 정신을 차렸는지 자신의 앞에 있던 여자를 껴안으며 울고 있었다. 나중에 학과 친구들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자의 가족 중 한 명이 희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조금 늦게 학과 친구들과 한잔하려고 학교 정문에 있는 술집으로 가는 길에 아까 본 여자와 닮은 여자가 스쿨버스 정류소 의자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나 역시 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셨기에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두기로 했다. 그 뒤 바로 친구들이 있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그 여자가 학교 입구 스쿨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친구들이 웃으면서 무슨 헛소리 하느냐며 지금 비행기 타러 공항에 있을 텐데 스쿨버스 정류소에 왜 앉아 있겠냐고 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찍어둔 것을 보여주자 그 여자를 아는 친구가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왜 스쿨버스 정류소에 아직도 있는 거야? 아직 버스 못 탔어?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자신은 공항이며 탑승 전이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 라고 무마하고 술을 한잔 하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잠시 다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내 휴대폰 안에 사진을 한참을 보더니 다시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입고 있는 옷을 알려달라고 했다. 검은 바지에 하얀 긴 팔티를 입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발은 아디다스라고 하자 친구는 여자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은 후에 나에게 말했다. 이 사진의 옷차림이 현재 친구랑 똑같아. 그 말에 나름 호기심 본능이 발휘되어 그 친구한테 다시 학교 입구에 있는 스쿨버스 정류소로 가보자 했다. 친구는 잠시 겁을 먹었는지 술 한 잔 새로 따라 원샷을 하고 그 장소로 갔다. 그곳에는 아까와 반대로 스쿨버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서 있었다. 나는 혹시 몰라서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친구와 나는 다시 친구들이 있는 술집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술 안주 삼아 얘기하며
새벽 2시까지 마시고는 아까 그 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들려서 나의 자취방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오늘 일이 하도 신기했는지 친구는 다시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자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을 찾아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사진을 다시 보기 위해 핸드폰을 가져간 친구가 사진이 아까보다 이상하게 변했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사진을 보았는데 처음보다 뭔가 흐려져 보였다. 그리고는 잠시 후 정말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친구와 내가 보는 앞에서 사진 속 여자의 형체가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없는 의자만 찍은 것처럼 그 여자만 사라져 버렸다. 그 후에 갑자기 온몸이 겨울에나 느낄 수 있는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친구와 난 순간 뛰기 시작했고 자취방에 도착한 우리는 한동안 멍하니 방 한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경험했는지 모른다. 다만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것은 분명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귀신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이 갑자기 사라진 이 형상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사념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생각들로 이루어진 존재. 쉽게 말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데 사람의 염원이 모여서 생긴 형체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을 사념체라고 생각하지만 정의할 수 없었다. 다만 우리는 분명 그것을 보고 경험하였다는 것이다.